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 166번지에 있는 경주이시 상소공파 세장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봉황이 춤을 춘다는 무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맨 위에는 백사 이양복 선생의 8대조인 이과 선생과 7대조 이원보 선생의 단이 있고, 그 아래로 6대조 이승 선생, 5대조 이현숭 선생의 묘소가 있고, 또 그 아래 백사 선생의 손자인 이시연 선생,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수종 선생의 묘소가 차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을 제외하고 5개의 묘소가 상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세의 특징은 일직선으로 내려온 능선에 경사진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수의 위치에 따라 주변 풍광과 사격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승 선생의 묘수에서는 발치 아래로 주변 경관이 펼쳐져 있어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을 주는 반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수종 선생의 묘수에서는 안정감은 있지만 다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진열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당판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곳에서 청룡과 백호의 높낮이를 통해 진열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세간에 통용되고 있는 진열 찾는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열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형기적 안목을 통해 주변 사격, 내룡, 결인, 그리고 당판의 크기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진열을 찾는 방법으로 전통적 형기풍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사격의 모양도 다르고 내룡의 형태 등 주변 환경이 제각각이다 보니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 진열을 찾고 적확하게 점열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진열을 찾는 것이 어렵다 보니 풍수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엘루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을 찾는 수단으로 약 30년 전부터 많은 풍수인들이 엘루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수인들 사이에서 엘루드 사용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저는 엘루드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엘루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루드를 맹신하는 사람은 엘루드를 마법의 도구 또는 진열을 찾아주는 만능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루드는 사용자의 의념, 즉 마음가짐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루드의 움직임은 손목의 비틀림, 즉 스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시각적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식은 신체를 재배합니다.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의식은 그것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체는 반응합니다. 밤길을 걷다가 무서움을 느끼면 목덜미가 송연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렇듯 엘루드가 작동하는 원리는 사용자의 의식에 의해 손목이 미세하게 움직여 엘루드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엘루드를 들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동하며 생기의 흐름이나 진열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엘루드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와 감고 있을 때의 엘루드 반응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각적 정보에 의해 몸이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루드에 대한 맹목적 의존성도 문제입니다. 일부 풍수인들은 엘루드로 묘지사지나 지도를 가리키며 명당을 판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 화면 앞에서 엘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 진열인데 진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진열은 도구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엘루드를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한
진열을 찾고 적확하게 점유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순수귀감으로 진열을 찾는 방법입니다. 순수귀감이란 회전하는 미세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의미합니다. 삼라만상은 좌선과 우선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회전 방향에 따라 음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이 있어야 할 곳에 음이 있고 양이 있어야 할 곳에 양이 있다면 음양의 조화로 생기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생기의 기적작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조화가 어긋난다면 살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수귀감의 이러한 원리를 풍수에 대입하면 진열을 찾고 적확하게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세의 진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봉산에서 붕괴된 생기 한 가닥이 묘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룡을 살펴보면 생기가 일직선으로 내려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호 방향으로 약간 치우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생기는 다시 방향을 틀어 아래에서 두 번째 묘수인 이시연 선생의 묘수에서 진열을 형성하고 남은 여기는 120도로 빠져나가 묘역 앞 수기처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수기처는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보토를 하여 흔적이 없지만 과거에는 넓은 늪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선생의 묘수에서 진방을 바라보면 수기처와 수려한 안산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열을 생성하고 빠져나간 여기의 방향과 수기처 그리고 안산이 일직선상에 위치해야만 진열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진열을 찾는 과정에서 엘로드와 같은 도구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풍수의 본질은 도구에 의한 기계적 탐지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직관을 통해 생기의 기적작용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엘로드는 그 자체로 진열을 찾아낼 수 없으며 풍수지리를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